보고 8분들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면 보고 웃어주세요. 앞에 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산재 사망사고 주시고요. 안전의 약속을 담은 이제 바람개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1터의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안전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에 달하는 경제 강국임에도 아직도 재래형 사고인 추락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실천의 다짐이 무색하게 같은 날 또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전탑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한 사건. 한 사람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해가지고 그 환자 상태를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명백한 사망 징후가 보였습니다. 일단은 다발성 골절이 다 보였고요. 다리랑 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리부터 이 몸통까지 전신 화상 부위가 있었고요. 늘 위험한 고공위의 작업. 송전탑에 새를 쫓기 위해 바람개비를 설치 중이었다는 사람에게 안전을 위한 단 하나의 장치도 없었던 걸까요? 사고가 뭐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족에겐 이보다 더 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추락합니다. 목숨을 잃습니다. 한 해 추락 사망자만 300여 명. 아무런 대책과 반성이 없는 현실에 오늘도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부산 해운대 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근로자들은 건물 외벽에 유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에 안전작업 승강기와 함께 추락했습니다. 지금 저게 그 갈매식으로 되어 있는 이 평평한 중간이 있다니까. 저가 사고 난 구역이거든요. 사고는 85층의 빌딩 55층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전작업 발판이 떨어질 거라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 추락한 근로자 3명은 모두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가장들. 이들은 왜 허망하게 떠나야만 했을까? 지금 저게 외부에 저는 지금 하얗게 붙이고 있죠. 타일식으로 붙이고 있는 거.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건물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학대 보면 콘크리트 타설 면이 통째로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예. 안에 힘을 못 이기게 갖고 콘크리트에 통째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 이 사고 난 거는 실적으로는 안 나도 되는 사고를 뭐 좀 공기만 좀 늦췄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일단 부착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매달려 발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단은 유리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작업 발판대라는 그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볼트로 넣을 수 있도록 해놔놓고, 요렇게 받고 요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55mm가 요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10mm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10mm, 15mm밖에 이게 안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앞놈이 그냥 빠져버린 거죠, 이 통째로. 그러니까 작업 발판대와 벽면을 연결하는 타이로드가 콘과 55mm 이상 결속되어야 하는데 10mm밖에 결속되지 않았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콘이 외부 작업 발판대와 함께 추락하였습니다. 타이로드는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부터 신중하게 매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너무 얕게 묻혔습니다. 10mm의 연결 부위는 5톤의 무게를 견딜 수 없었고 작업 발판대는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추락한 근로자 3명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상자형 안전작업 승강기 안에서 작업하던 중에 승강기가 떨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승강기 발판과 벽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설 작업과 안전시설물로 구성된 승강기는 4개 부분으로 나뉘어 건물 54층에서 57층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그중 한 부분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근로자들 모두 보호장구를 착용했지만 승강기 자체가 추락하는 바람에 안전장비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실수로 볼 수도 있는 사고.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2015년도부터 작업했고 2015, 16, 17, 한 3년 꼬박 했다고 봐야 되겠고 지금 19년도니까 4년 가까이 됐겠네. 4년. 매일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항상 뭐 야간은 해야 되는 장면이었고 닭다리하고 사람 불러내라 했었고 그런 분위기 정도. 노예죠, 노예. 그 정도로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현장입니다, 이게. 해당 경찰은 건설사인 원청의 책임과 과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시공 계획서상에 이제 이 앵카는 어떻게 박아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럼 그 시공 계획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을 안 한 거죠.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이제 원청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툼이 있는 거지. 원청은 하청을 줬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예. 그래 이야기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건설사에는 저희들이 한 명도 구속을 못 시켰습니다. 1차에 2명, 2차에 4명을 영장을 신청을 해서 검사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뭐 워낙 철벽 그 대형 로펌 10대 로펌이 뭐 다 이루어왔으니까 거기서 영장이 기각됐고 법률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서류 그대로 공소장으로 변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물여섯 살의 청년 김태규.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 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4월. 태규 씨는 문을 열고 운행하던 엘리베이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5층에서 추락했습니다. 사용 승인이 나지도 않았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그쪽 문을 닫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시간은 오래 걸리고 문 열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찮아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 닫고 만약에 운행을 했으면 그런 일 없었죠. 불법으로 엘리베이터를 건물에 설치된 그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태규가 아예 그 엘리베이터에 탈 일이 없었죠. 인재, 그래서 명백한 인재고 사람이 만들어낸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5층 모습이에요. 예. 이쪽에 5층에 제가 올라갔었을 때. 아, 5층 엘리베이터. 네.
이제 지금 이쪽이 이제 출입구고 저쪽이 문이 열려 있다는 거죠. 네, 반대쪽이. 외벽이. 반대쪽 외벽이 문이 열려 있다는 거. 문이 열린 상황에서 일을 했던 태규 씨. 그라고 위험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유족들은 저 작은 틈새로 추락한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한 점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진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1층으로 이동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폴리스 라인도 훼손된 상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유족들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니요, 제 동생 죽은 자리 어떻게 됐나 지금 보러 왔어요. 아니 그게 뭘 그렇게 아니, 감독관들도 다 출입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근로 감독관들이 출입해서 다 확인하고 계시는데 유가족분들이 여기 이제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를 들어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보고 싶어서 왔다고요. 출입은 안 돼요. 출입이 안 된다고요? 그 이유를 주세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아니 상인인데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데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로 감독관 다 체크하고 있어요. 왜냐 고용노동부는 뭐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 몰라요. 그래서 유가족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한번 확인하셔도 나와서 확인도 받았어요 저희. 여러 번 와서 받았어요. 그거는 회사 측에서 이제 있는 입장이고 우리 몰라요. 모르잖아요. 또 열렸네. 그럼 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돼요? 통제하겠다고요. 여기 원래 안전이 없는 회사인데요. 무슨 통제를 하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안전을 하든 안 하든 저희는 통제하겠다고요. 안전을 위해서. 항상 또 검토해본다는 말만 하니까 지금 60일이 지나도록 그럼 뭐 60년을 기다리라는 건가? 이런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제 동생 이렇게 해서 여기 7월에 완성되는데 준공되는데 그러면 진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죠. 유족의 애타는 심정을 누가 알까? 해당 기관의 정확한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시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공사 재개가 될 때까지 이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해서 수원지방 검찰청으로 다 이제 송치를 했고요. 저희 말씀하신 그 작업 중지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수사를 완료해서 검찰청으로 송치했다까지 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설 미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위반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추적 건수 느낌이 이렇지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저희가 수사해서 송치했습니다. 든든한 오빠 같았던 동생. 누나는 아직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흰색 천으로 감싸져 있는 모습, 흰색 천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전 볼 수가 없어 나왔어요. 못 봤어요, 사실. 태규 씨는 왜 위험한 엘리베이터의 끝으로 갔던 것일까? 유족은 태규 씨가 추락했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제 수사만이 태규 씨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동생이 어떻게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떻게 했길래 제 동생이 죽었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는 여태까지도.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0여 명이 넘는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년 3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추락으로 사망하는 현실. 건설 현장에선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마다 추락 사망자는 늘어만 왔습니다.
OECD 국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 압도적 1위,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국이 매년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2,400명 정도 됩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이후부터도 한 17년간 평균 통계해 봤을 때 한 2,366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년 그렇게 나요? 매년. 정말 현장에서 간단한,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안전수칙, 안전설비 이런 것만 돼 있어도 사망까지 안 이를 수 있는데 그런 전근대적인 사고라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거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추락 사망인 거죠.